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어쨌든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fx라는 게 하나로 결정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극한값을 보면은 뭐 먼저? 대입 먼저 해야겠죠.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f 알파로 갈 거고 분자는 f의 2알파 더하기 1로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 그런 지점에서는 극한값 자체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극한값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우리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아무리 없어도 반드시 하나는 뚫고 지나갑니다. 따라서 fx의 근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근을 우리가 m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가 m일 때도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을 다시 써보면 알파가 m일 때 x가 m으로 가면 fx분의 분자는 f에 대해서 2x 플러스 1,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fm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x가 m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려면 분자 역시도 0으로 가야겠죠. 따라서 f에 대해서 2m 플러스 1, 이 녀석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나뉘죠. 이 m이라는 값과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같으면 동일한 근이 되는 거고, 얘네가 다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같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은 2m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에 m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인 상황일 때를 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물론 근이 하나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이 또 발생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근을 뭐 S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알파가 S일 때도 극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어보면 X가 S로 다가갈 때 fx분의 마찬가지로 f의 2x 플러스 1, 그 녀석이 L이라는 값으로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된다. 따라서 마찬가지 논리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s 플러스 1,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리고 f의 s도 0인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는 s와 2s 플러스 1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조건, 전제 조건에 위배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근을 우리가 s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을 수 없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근이 또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탈락이죠, 벌써. 왜냐? 이렇게 서로 다른 근이 발생이 되면은 알파라는 값이 2s 플러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극한값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근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근데 3차 함수는 최대 근은 3개를 가지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파가 2s 플러스 1일 때를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써보면 x가 이번에는 2s 플러스 1로 다가갈 때 마찬가지로 fx분의 분자는 f의 2x 플러스 1이죠. 그 녀석이 수렴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에 대해서 2s 플러스 1을 넣으면 4s 플러스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5 맞나요? 2배 4죠. 4s 플러스 2s 플러스 1, 4s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4s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 논리예요. s에서의 함수값 0이 됐어요. 2s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됐어요. 얘네들은 달라요. 얘도 다르겠죠. 서로 다른 근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마이너스 1이 아닌 또 다른 근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fx라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만 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는 이런 개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 fx를 이렇게 나열을 다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어쨌든 근을 가지는 거니까 fx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뭔지 모르니까 뭐 x제곱 플러스 뭐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최고차항의 계수 1인 함수입니다. 사실 n은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4라고도 쓸 수 있죠. 왜냐? 상수항이 4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작성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a랑 b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fx를 우리가 그냥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걸 통해서. 자, 어쨌든 우리가 또 어떤 걸 써야 돼요? 마이너스 1 말고 다른 지점에서 근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0 하나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나오면 안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같아도 안 됩니다. 같다라는 것은 어쨌든 중근인 건데 근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ac 16이라는 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m이라는 값도 결국에 뭐겠어요? 정수겠죠. 얘도 정수겠죠, 당연히. 여기서 지금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얘네 전개를 해보면 어떤 항의 개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수도 정수의 개수잖아, 전부 다. 그래서 m도 정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지금 구하라는 게 f의 1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f1을 구해보면은 2 곱하기 1을 넣어보면은 지금 5 더하기 1이죠. 즉 5 더하기 1이 아니라 5 더하기 bm이죠. m. 이렇게 요 녀석의 최대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m이 3일 때의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3 넣어보면은 2 곱하기 8. 그래서 정답은 16이 바로 f1의 최대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마찬가지로 극한값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들이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fx가 이렇게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다시 한번 극한을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지금 x-1에 x-2죠. 분해 지금 분자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값을 찢을 수 있죠. 절대값, 절대값 각 항의 절대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gx 곱하기 절대값 x-1 곱하기 절대값 x-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뭐일 때를 생각하면 돼요. 1과 2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죠. a가 1과 2가 아닌 지점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분모가 0이 아니면 어쨌든 어떤 값으로 반드시 수렴하겠죠. 그래서 a가 1과 2일 때를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가 첫 번째 1일 때 먼저 볼게요. a가 1이면 1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 플러스로 갈 때 1에서의 우극한값은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x-1 그대로 나오고 gx 그리고 절대값 x-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0으로 가는 x-1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x에다가 1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0분의 0 꼴 탈출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분의 g1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g1이 되겠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g1이 됩니다. 얘가 뭐예요? 1에서의 우극한값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좌극한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때는 어때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x-2분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x-1 하나. 그 다음에 gx 마찬가지로 x-2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0으로 가는 인수를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1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요거는 제 절대값 써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차이죠 사실. 요거 마이너스 하나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G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G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우극한이고 얘가 좌극한이에요. 그거 둘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G1이 그렇죠,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 A가 2일 때도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G2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값이잖아요. 상황이 대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2에서의 한번 해볼게요. 금방 2 플러스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G1이랑 G2랑 G-2가 다시 G2와 G2의 마이너스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2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우리 gx 최고차항계수 1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근 두 개 찾았네요. 그래서 gx 구체화시켜 보면은 gx는 x-1, x-2, 그리고 뭐 뒤에는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a가 있으니까 다른 거 mx 플러스 n이다. 요렇게 2차식을 써도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요 녀석을 그냥 hx라고 써도 괜찮죠. 그리고 hx는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라고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h에 대한 식 두 개만 찾으면 hx는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정보 두 개를 요 녀석에 얘가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g를 결정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워보고 다시 한번 넣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gx예요. gx 우리 구체화 시켜 놓은 거 그대로 써보면 x-2의 hx가 된다. 분해. 자, 분자는 gx에서 fx를 뺐어요. 근데 우리 fx 다시 한번 써보면 문제에서 x-1에 x-2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g에서 f를 빼면 우리 x-1을 묶을 수 있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g에서 f를 빼는 거니까 hx-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상황이니까 각각을 전부 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자로 써보면 절대값 x-1 상황이 지금 느낌이 비슷하죠. 굉장히 이렇게 그 다음에 h의 x-1의 절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보면은 결국에 이 녀석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존재. 그럼 마찬가지로 어때요? a가 1과 2일 때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사실은 hx도 있긴 해요. hx 그냥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지점도 따져주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얘네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1과 2일 때를 먼저 보자. 그러면 a가 1일 때 마찬가지로 1 플러스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에 x-2 곱하기 hx가 될 거고, 자, 분자는 절대값 그대로 나올 테니까 x-1, x-2 곱하기 다시 요거 절대값이죠. 자꾸 빼먹네. 이렇게. 그리고 hx도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도록 하는 지금 인수 0으로 가는 인수 지워준 다음에 1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분모는 뭐예요? 마이너스 h의 1이 된다라는 거. 분해. 지금 사실 h1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h1이 0이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0으로 지금 0분의 0꼴을 탈출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은 요거 절대값 1 그리고 절대값에 h의 1-1의 절대값이 된다. 이게 뭐예요? 요 극한의 1에서의 우극한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좌극한도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2 그리고 hx 천천히 써볼게요. 분해. 자, 분자는 이번엔
1 마이너스니까 아까랑 똑같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x-2, 절대값 h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0으로 가는 인수 지워준 다음에 1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이 극한은 마이너스 h의 1분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절대값 h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1에서의 좌극한, 얘는 우극한,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h의 1분의 절대값 h의 1 마이너스 1과 h의 1분의 마이너스 지금 없어진 거니까 그냥 잠시만요. 얘가 마이너스 붙어야죠. h의 1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같아야 된다. 자, 양변 h를 지워주고요. 결국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냥 플러스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 안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h의 1이 1이 되겠구나. 그쵸? 0이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h1이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2일 때도 똑같이 해보면 h2가 2가 아니죠? 1이 돼야겠죠. 얘가 1이 졌잖아요. 뭐 살짝 해볼까요? x가 2면은 요거 지워지면서 h2분의 절대값 h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똑같이 다른 게 뭐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부호가 다른 게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의 2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h의 2도 실제로 1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hx 아까 뭐라고 했어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hx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1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x-1, x-2이기 때문에 1만 그대로 더해주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추론을 해줄 수 있겠죠. 조금 더 깔끔하죠? 이렇게 푸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g-1을 구해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이거 체크해야죠. 여기에서 근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모든 a에 대해서 여기에서 근이 그러니까 hx도 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죠. 판별식 구해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애초에 0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될 수 있었으면 또 생각을 해야겠죠. a가 이 녀석의 근일 때 역시도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hx는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gx를 써보면 x-1에 x-2 곱하기 그냥 hx였죠. hx는 x-1 그냥 전개해놨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자, 계산해보면 g-1이라는 값은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리고 1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요거 하면 7 곱하기 6이니까 6, 7에 4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 문제 풀어봤습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라는 조건, 나라는 조건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죠. 그냥 다항함수라고만 했고 몇 차 함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 세제곱이에요. 그럼 분자도 세제곱이 돼야겠죠. 즉 3차 항이 3차 함수여야겠죠. f랑 g.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센스 있게 fg가 반복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fx 곱하기 gx를 hx라는 식으로 치환해서 바라봐도 괜찮겠죠. 어차피 다항함수인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hx라는 요 극한값이 2로 수렴해야 된다. 따라서 h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2x 세제곱으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조건을 봐서 그대로 넣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h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녀석은 뭐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라고 했네요. 자, 항상 제일 기본적으로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죠. 따라서 0분의 0꼴인데 우리 이런 얘기 했었어요. 0분의 0꼴과 인수의 개수. 지금 0으로 가는 게 분모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분자에도 정확하게 두 개가 존재해야 지워지면서 0이 아닌 극한값이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분자에 0으로 만드는 x가 하나 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 이 극한값은 0분의 0꼴의 극한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0의 인수의 개수가 분모와 분자가 정확하게 같아야 된다. 따라서 hx는 우리 3차 함수 hx는 x를 몇 개? 두 개 가지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두 개? 정확히 두 개죠. 0이 아닌 극한값이니까. 그리고 3차 항이니까 2x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극한 자체가 마이너스 4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지워지면서 0을 대입하면 뭐예요? 걔가, 즉 알파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끝났네. 이렇게 hx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결국에 f2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h가 아니라. 그럼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fx랑 gx 두 다항함수의 곱이 x제곱 곱하기 2x-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f2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fx는 뭐일 때 될까요? 둘 다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x일 수도 있고 뭐 x제곱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2x-4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거 2로 한 번 더 끄집어내면 2x제곱에 x-2죠. f가 최대가 되려면 뭐 얘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x-1을 가지지 않는 함수가 이기겠죠. 그래서 2x제곱을 통째로 가져버리면 그때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f2는 2 곱하기 4니까 8이 바로 f2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g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x라는 함수는 fx가 0이 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이런 분수 함수를 채택하고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3이라는 상수 함수를 채택한대요. 자, 그런데 이 극한, 3에서의 극한이 얘랑 똑같대요. 어쨌든 불연속이라는 거죠. 만약에 3에서 연속이었으면 그냥 극한 자체가 함수값과 똑같겠죠. 얘가 없었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gx라는 함수는 3이라는 지점에서는 반드시 불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f3이 0이 된다라는 거 가장 먼저 따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요? gx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에서의 불연속이라고요. 그런데 하나 찾았잖아요. 문제에서 3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3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인 거니까. 아하, 따라서 근 하나를 알려준 거죠. f3이 0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3이 0이니까 f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gx의 극한, 요거 그대로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라는 것은 3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녀석을 채택할 수도 있고 얘를 채택할 수도 있는데 뭐겠어요? 당연히 얘겠죠. x가 3이 아니면서 3으로 다가가는 거니까 fx가 0이 아닌 지점에 채택이 될 테니까, 즉 fx분의, 자, 분자는 f에 대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f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 g3-1. g3이라는 것은 요 경우니까 얘를 채택하면 되겠죠. 3 빼기 1.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극한 자체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똑같죠.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 역시도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분자에다가 3을 넣어보면 f의 6 곱하기
f의 3 플러스 1.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 f6이 0이 되거나 또는 f의 3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죠? F3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6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6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fx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3 하나 있었던 거고 또 찾아보니까 6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f에 대한 정보를 2개나 알았기 때문에 식 작성해야죠. 여기에서.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3에서의 근 가지고 그 다음에 6에서의 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최고차항 근 하나 모르니까 그냥 x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미지수를 둘 수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 뭐예요? 그렇죠. 극한이 2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보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그대로 적어주고 x-3, x-6, x 플러스 알파 분의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니까 바로 써볼까요? x-3,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라? fx 플러스 1. 근데 사실 이거 어때요? 쓸 필요 없죠. 금방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 극한 자체가 f3이 0이었기 때문에 그냥 1이죠. 이렇게. 굳이 저거를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극한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지워지면서 3을 그대로 대입해보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3이 될 거고 분의 분자는 3 곱하기 x에다가 3을 넣을 거니까 알파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도 약분이 될 거고 요 극한이 2로 수렴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알파가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 또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양변 곱해보면은 알파 플러스 6은 2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넘어가면은 3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로 나오겠죠. 이렇게. 조건 만족시키죠. 마이너스 3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fx는 알파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네요. 뭐 구하라 했죠? G5 구하라 했네요. 그럼 G5라는 건 그쵸? 여기에 포함되죠? 지금 5라는 게 근이 아니니까 4가 근이죠. 5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은 4다 라고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실제로 근이 3개였던 거죠. 자, 어쨌든 G5라는 것은 여기다가 5를 대입한 거니까 금방 해볼까요? F5분의 F의 8 곱하기 F의 5 플러스 1이